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오늘의 한 뉴스 보겠습니다. 자,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 수도권 월세 지수도 역대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요약 보시면 수도권 월세 지수 106.5로 11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작년 7월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이후로 계속해서 월세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한 전세가 감당 못하는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년 말 만기 돌아오는 세입자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내년이 아마 공포의 시간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치솟는 전세값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급등한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신규 계약 시 폭탄 인상이 불가피해 비상에 걸렸다. 지금 올 가을부터 임대인,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하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형성된 전세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 11일 KB부동산 리본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수도권 KB아파트 월세 지수는 106.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용 95.9평방미터 이하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서 산출한다. 자, 수도권 월세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자, 서울 월세 지수 역시 107.0으로 관련 통계 발표 후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강북권 105.7, 강남권 108.2 모두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혹시 반포 아크로 리브파크 월세 가격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1,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월세 지수가 치솟는 것은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 임대차 입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 월세 지수는 99.5에서 99.6 수준을 유지했는데 작년 7월 법 시행 후 급격하게 치솟았다.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세 물건은 없는데 그렇죠. 월세 물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전세라고 하는 것은 월세 곱하기 240개월치 했을 때 보증금이 그 금액보다 큰 경우를 반전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로 그냥 월세죠. 보증금 많은 월세입니다. 자,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그간 덜 오른 인상분까지 얹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두려움에 들고 있다. 자, 3억 원 하던 전세가 5억 5천만 원이 됐는데 1년 남은 내년까지 아무리 해도 2억 5천만 원을 구할 수가 없다라며 청원 올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4,345만 원으로 작년 8월 5억 1,011만 원에 비하면 평균 가격만 1억 3,334만 원, 26.1%가 올랐습니다.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덜 올랐겠죠. 상급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고요. 자, 월세 반전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따르면 서울 준전세, 반전세 거래량은 5월 2,511, 6월 2,587, 7월 2,516, 8월 2,81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전세 거래량이 5월 11,046건에서 6월 9,065, 7월 8,687, 8월 7,518건으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자가를 매수하지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전세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줄면 당연히 반대적으로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요. 월세 거래가 줄면 전세 거래가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06.4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 전세 매물을 구하는 사람이 매도자보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세금 부담이다. 그렇죠. 종부세 내기 위해서 그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종부세를 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경제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느냐? 임차인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 가격은 뛰고 물건은 없어 지금 무주택 임차인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했다. 가을 이사철에 본격 진입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급 문제에서 기인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어떤 분들이 거래가 없는데 무슨 가격이 올라가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매물이 많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없는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당연히. 그게 경제 현상이니까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없는 것은 매도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거래될 때마다 늘 신고가가 나오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지금 빚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부 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발표하는 것들은 10년 내에 입주하기는 요원한 물건들을 당장 입주할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아마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올 가을철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들 위주로 월세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